투자를 슬기롭게, 슬기로운 투자자를 위한 서머리 레터, 썸넷.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더욱 공격적으로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라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조금 흔들렸는데요. 연준 부의장, 그러니까 연준의 2인자로 지명된 레이널 브레이너드 이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걸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못을 박았는데요. 그리고 연준은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과 5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대차 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양적 긴축을 시사한 건데요.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나스닥은 2.26% 급락했습니다. 사실 연준이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1월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이 다소 놀란 걸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 안에서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중에서도 가장 비둘기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브레이너드마저 긴축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는 아마존이 로켓 발사 업체 3곳과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계약을 맺은 이유는요, 아마존 우주 인터넷 사업 카이퍼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향후 10년간 지구 저궤도에 최대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광대역 인터넷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아마존과 계약한 3곳이 어디냐면요. 항공사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 법인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프랑스 위성 발사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 또 블루 오리진, 이렇게 3곳과 최대 80회가 넘는 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로켓 발사 계약은 상업용 우주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향후 12조 원을 투입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바짝 추격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스페이스 X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천여 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렸고요. 올해 1월 기준으로 14만 5천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비즈니스 선점을 둘러싼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썸렛이 고른 마지막 소식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판매량 뉴스입니다. 출시 약 6주 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 대를 넘게 달성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갤럭시 S21, 갤럭시 S10 등 전작과 비교하면 경이로울 정도의 흥행 기록입니다. GOS 논란이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성적인데요. 국내 판매뿐 아니라 글로벌 판매도 전작보다 20% 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GOS 논란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상태여서 끝까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넷이 고른 주요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를 슬기롭게, 썸넷.